농업용 저수지물이 골프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저수지물이라도 골프장에 따라 물값이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 갑작스러운 도로 포장 공사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목포시에 알리지도 않고 배짱 좋게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시 국악원 원감 위촉 과정에서 일부 목포시 의원들이 보복성 자료 요구를 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도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체력 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측정해 맞춤형 운동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가뭄 속에 농업용 저수지가 골프장 잔디에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값입니다. 같은 저수지물이라도 쓰는 골프장에 따라 물값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프장에 저수지물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농어촌공사는 인근 농민들에게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1976년 만들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 나주호입니다. 나주호도 인근 골프장들에 해마다 물을 팔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해피니스 골프장이 농업용 수 13만 9천 톤을, 골드레이크 골프장이 127만 톤을 각각 나주호에서 받았었습니다. 같은 물을 쓰는데 골프장별로 물값이 다릅니다. 2019년 해피니스 골프장과 골드레이크 골프장이 치렀던 물값은 톤당 73원. 그런데 골드레이크가 내는 물값은 3년간 57%가 올라 올해 115원, 해피니스 골프장은 23%만 오른 90원입니다. 날짜가 좀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같은 해는 사용료가 같아야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물가를 반영한 계산식과 당해년도 계산식 등 계산 방식 차이 때문이라는 게 농어촌공사의 설명. 물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계산식 대신에 싸게 판매하는 계산식을 농어촌공사가 선택한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상황을 살펴봐도 전남의 골프장은 농업용수를 상대적으로 값싸게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도 하니까 안 팔 수는 없고 뭔가 이제 기준에 의해서만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지.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안 파는 게 더 좋죠. 농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골프장에 물이 공급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은 농업용수를 농업이의 목적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꾸린 용수관리협의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해줘야죠. 골프장이 좀 문제요.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은 좀 해줘야지.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의 골프장에 팔린 농업용수는 모두 920만 톤. 이렇게 해서 농어촌공사가 얻은 수익은 14억여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목포 도심에서 출근 시간 사전 예고 없는 도로 포장 공사로 큰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목포시에 알리지도 않고 배짱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오전 8시 30분, 출근이 한창인 시각 목포시 백년대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며 사실상 주차장이 됐습니다. 도로 한 차로 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2개 차로가 공사판이 됐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고 싶을 때 늦게 가니까 좀 불편하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 시간을 피해가지고 좀 한가한 시간, 낮 시간 그런 시간을 택해서 공사를 하면 연초에도 출근길 도로 공사를 진행해 민원에 시달린 뒤 출근 시간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목포시. 알고 봤더니 목포시조차 몰랐던 공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 공사를 주도한 건 인근에서 4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었던 중흥건설. 아파트 사업 계획상 중흥건설이 진행하기로 예정된 도로 포장 공사였는데 중흥건설은 목포시의 공사 시점을 알리지 않고 공사판부터 벌였습니다. 막무가내 공사는 오전 7시 40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사고를 좀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작업 지시를 내릴 때 워낙 큰 도로변이니까 출근 시간 지어서 9시 한 3, 40분 돼서 진행을 하자. 작업 지시가 갔는데 목포시는 중흥건설에 도로공사 계획서 제출을 명령하고 추후 계획을 검토한 뒤 공사를 승인하겠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엄중 경고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관리청, 허가관청인 자치단체를 건너뛴 대형 건설사의 일반 공사에 갈 길 바쁜 출근길,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의 현장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 산림휴양과는 앞으로 사업지 선정부터 공사 실행,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를 활용해 단계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이 부실한 시군은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2019년 이후 17개 시군 53곳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추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수원 새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점검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복지 위기 상담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 복지 교육을 실시해 복지 상담 요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기 가구 집중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2달 동안 긴급 지원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남 행복버스 등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전남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3,902명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78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며 전남 전체 확진자의 33.9%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9월 3일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입국 전 코로나19 PCR 검사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옥시 애경 불매 목포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애경 제품을 마트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11년 동안 해결된 것이 없다며 마트에는 옥시 애경 제품의 퇴출을, 옥시 애경 측에는 피해 조정안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전남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167명 가운데 51명이 사망했고 피해자로 확정된 94명 중 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포시립국악원 원감 위촉 과정에서 목포시 의회 대응에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현 목포시 의원의 가족이 원감에 선임되지 않은 뒤 동료 목포시 의원들이 시립국악원에 자료 제출을 잇따라 요구한 겁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1976년 설립된 목포시립국악원. 소리꾼 오정혜, 박예리 씨 등 국악인들을 배출한 국내 첫 국악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목포시는 최근 2009년 강사를 시작으로 목포시립국악원과 인연을 맺은 교수 1명을 원감 자리에 위촉했습니다. 원감은 국악원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한 분 교수님을 그중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 한 분을 이번에 원감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시립국악원 교수는 모두 3명. 판소리, 기악, 무용 교수로 연령대는 각각 60대, 40대, 30대입니다. 목포시는 시립국악원 활동 기간과 경륜을 고려해 교수들 가운데 60대 교수를 원감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효상 목포시의원 등 2명이 목포시에 돌연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시점은 목포시가 신임 원감을 위촉하기 직전. 자료 요구 내용은 목포국악원의 교수 경력과 학력, 수상 실적, 예상 관련 5년치 자료입니다. 무용단과 합창단 등 목포시 산하 6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유독 국악원만 콕 집었습니다. 목포시립국악원에서 28년간 원감을 지내고 현재도 딸이 국악원 교수로 재직 중인 같은 민주당 소속 박수경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저는 그렇지 않고요. 예, 같은 시기에 이렇게 묘하게 된 것은 저는 솔직히 송암도 몰라요. 하지만 의정 활동을 지켜보시면 아마 거기 부분에서 아마 의혹이 없으실 겁니다. 동료 의원을 위한 일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자료 요구 시점도 내용도 보복성이 아니었냐는 오해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부터 2시간여 동안 목포시청 인근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정전으로 목포시청사 전기 공급이 중단돼 인터넷 홈페이지와 행정망 접속이 끊겼고 인근 주민 400세대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시청과 연결된 전선에 덩굴 식물이 감기면서 정전이 발생해 목포시의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목포시는 전신주 관리 주체는 한전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공모에 전라남도가 선정돼 해남군 산이면 일원에 절임 배추 생산, 저장 등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김치 원료 공급단지의 총 사업비는 290억 원으로 하루 50톤가량의 절임 배추를 생산할 시설과 배추 저온 저장 시설이 설치돼 도내 천여 곳의 김치 제조업체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전망입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진도군에서 치매 예방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놀이형 장비를 도입한 치매 예방실이 설치돼 어르신들의 체력 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측정해 맞춤형 운동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광화 기자입니다. TV 앞에 사람이 서면 모니터 화면에서 체격과 신체 구성을 측정합니다. 가상현실 기반의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놀이 활동을 통해 측정된 체력 자료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저장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보행 운동과 치매 특화 훈련을 진행하면 치매 예방은 물론 치매 조기 검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도군 노인복지관에 가상현실 기반의 치매 예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른 말하자면 쉬어있던 내가 다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까지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가상현실 기반의 치매 예방 공간이 도입되면서 가장 성과가 예상되는 분야는 치매 관련 데이터 수집입니다. 치매 환자의 생체 신호를 수집해 인지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하루 이상의 진찰과 검사 과정이 필요했지만 1시간 이내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치매 치료에서도 집중력과 기억력, 낙상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의료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건강관리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진도군의 치매 인구는 1,300명으로 65세 이상 노령 인구 1,128명의 13%에 달합니다.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되는 디지털 치매 예방실의 성과에 따라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 선관위는 특히 내년 3월 8일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과 입후보 예정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277만 원 상당의 김 세트를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과태료 2,400여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 등을 중심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민선 8기 상반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박우량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전남 22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각 시군의 지역 현안 사업과 전라남도 중앙부처 건의 안건 9건에 대해 의결했습니다.